드디어 일본 침몰이 시작되는가?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의 침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일본 침몰에 대한 다양한 예언가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들 중에서도 가장 신뢰감이 가는 주요 예언가 3분의 예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언가로 일본인 여성 만화가이자 예언가로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요시우리 타츠키로의 예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츠키의 만화 내가 본 미래는 예언적인 요소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999년에 출판된 이 만화는 타츠키가 꿈을 통해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비전과 예언을 모은 것입니다. 이 비전들은 자연재해부터 사회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2025년 7월에 일어날 대규모 화산 폭발에 대한 것입니다. 타츠키의 비전에 따르면 이 거대한 화산 폭발은 일본과 필리핀 사이, 특히 지진 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화산대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화는 이 폭발이 매우 강력하여 일련의 파괴적인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일본 해안의 큰 부분을 침몰시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타츠키의 작품이 주목받는 이유는 일본의 자연재해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일본은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2011년 도호쿠 대지진과 쓰나미는 일본인들에게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따라서 타츠키의 예언은 일본인들의 집단적인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이 예언이 특히 섬뜩한 이유는 타츠키가 화산 폭발 이후의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만화는 즉각적인 물리적 파괴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도 그려냅니다. 해안선의 침몰은 대규모 인명 손실, 인구 이동, 일본 지리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 위기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일본과 주변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츠키의 작품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자연의 힘과 인간 사회의 취약성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화는 자연재해에 대한 준비와 인식을 강조하며 독자들이 자연재해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이 예언은 또한 인간과 자연의 불안정한 관계에 대한 문화적 논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일본은 문학과 예술에서 종종 자연의 힘에 휘둘리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타츠키의 작품은 이러한 전통에 맞춰 만화라는 매체를 통해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합니다. 요약하자면 타츠키의 내가 본 미래는 일본에 닥칠 수 있는 잠재적인 미래, 재난에 대한 섬뜩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2025년 7월에 일어날 화산 폭발과 그로 인한 쓰나미, 일본 해안선의 침몰에 대한 예언은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만화는 허구의 작품이지만 자연재해의 위협이 상존하는 나라에서 그 메시지는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예언이 실현될지 여부와 상관없이 타츠키의 작품은 자연의 엄청난 힘 앞에서 인간 문명의 취약성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타츠키의 예언들을 정리하면서 타츠키에 대한 일본 침몰에 대한 예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타츠키는 꿈을 통해 다양한 예언을 했으며 그중 일부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과 일치한다고 주장됩니다. 1976년 11월 24일 타츠키는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병으로 사망하는 꿈을 꿨습니다. 실제로 프레디 머큐리는 1991년 11월 24일에 사망했습니다. 1982년 4월 25일 일본 록 가수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꿈을 꿨습니다. 10년 후인 1992년 4월 25일 오자키 유타카가 2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1986년 11월 28일 프레디 머큐리가 출연하지 않은 영화를 보는 꿈을 꿨습니다. 이는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한 후의 상황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992년 8월 31일 다이애나라는 문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5년 후인 1997년 8월 31일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1995년 1월 2일 15일 후나 15년 후에 거칠고 금이 간 대지라는 꿈을 꿨습니다. 15일 후인 1995년 1월 17일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999년 7월 만화 내가 본 미래 출간. 이 만화에는 2011년 3월에 대재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4월 타츠키는 미지의 바이러스가 나타나 4월에 정점을 찍고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일치한다고 해석됩니다. 2025년 7월 타츠키는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서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해 일본 해안이 침몰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우리나라의 타너 스님의 예언입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일본의 약 3분의 2가 바다에 잠길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의 극이동이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일본이 바다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를 넘어 기후변화와 지구 환경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북극 빙하의 해빙과 극이동입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로 이로 인해 해수면 상승, 극지방의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노스님은 이러한 빙하 해빙이 단순한 해수면 상승에 그치지 않고 지구의 자전축이 이동하는 극이동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극이동은 지구의 균형을 크게 흔들어 대규모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결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침몰하는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약 3분의 2가 바다에 잠긴다는 타노스님의 예언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는 단지 한 국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경고입니다. 스님의 예언은 인간이 자연의 균형을 깨뜨린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파국적인 미래를 경고하며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예언을 통해 타노스님은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극 빙하가 녹는 것은 단순히 북극 지역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기후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극이동과 같은 지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얼마나 민감하고 복잡한지 그리고 인간 활동이 이 시스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의 예언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스님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경고이자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노스님의 예언은 기후변화와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극 빙하의 해빙으로 인한 그 기동과 그로 인한 일본의 침몰이라는 시나리오는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일본 침몰을 예언한 예언가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제 채널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일본의 데구치 오니사부로의 예언입니다. 데구치 오니사부로는 2024년 이후 5년 이내 일본 열도가 침몰할 수 있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지리적 위치와 지진 활동에 근거해 이 같은 예언을 했으며 이는 일본의 지진 대비와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판과 필리핀해판, 유라시아판, 북미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어 세계에서 가장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오랜 역사를 통해 크고 작은 지진을 겪어왔으며 그중 일부는 해일이나 화산 폭발을 동반하여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니사부로의 예언은 일본 국민들에게 지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진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니사부로의 예언에서 주목할 점은 지진에 의해 일본 열도가 침몰할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일본이 현재 위치한 지각판의 활동성과 이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지진으로 인해 일본 열도가 침몰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다소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일본이 처한 지리적 위치와 지진 활동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특히 일본이 지속적으로 지진과 관련된 재난 대비와 관리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적으로 뛰어난 재난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니사부로의 예언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지진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이 예언은 단순히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 일본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경각심과 준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건축 기준과 재난 대피 훈련, 긴급 구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계속해서 점검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니사부로의 예언은 이러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데구치 오니사부로의 예언은 일본의 지리적 위치와 지진 활동을 근거로 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5년 이내 일본 열도가 침몰할 수 있다는 그의 예언은 다소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일본이 직면한 지진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진 대비와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높은 수준의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오니사부로의 예언은 이러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강화되어야 하며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하고 알찬 미스테리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